버찌, 케이크의 장식용으로 한 목, 꿀과 녹말을 재료로 한 버찌 편은 별미. 우리나라 재래종의 버찌는 한 명으로 흑앵이라고 한다. 재래종은 과즙이 적고 색깔이 검어서 버찌 소주라는 것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또 버찌를 체걸로 남비에 담고 꿀과 녹말을 타서 뭉근한 불에 졸여 굳힌 버찌 편도 별미이다. 번데기, 단백질, 레시틴이 풍부, 발육기 어린이에게 훌륭한 식품. 올레산과 리놀산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영양가가 높고 우리 몸에 흡수되어 군더더기 살이 되지 않는 좋은 성분이다. 그러나 이 지질분 중에는 불순물인 인지질 등이 있어 악취가 나기 쉽다. 그래서 지질분을 정지하게 되면 훌륭한 샐러드유가 될 수 있다. 인지질 성분인 레시틴이 풍부해서 발육기의 어린이들의 뇌조직과 신경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번데기를 먹는 것은 심신의 발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타민 B2가 많아 동물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흥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질분 중에는 산패하기 쉬운 성분이 있으므로 변질되기 전의 것을 위생적으로 먹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정제 가공해서 다른 식품에 첨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질분의 산패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빨리 일어나게 되어 있다. 거기다 햇볕은 유지의 산패를 강하게 촉진시키므로 번데기는 유통과정 중에서 산패를 일으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번데기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산패가 빠르다. 따라서 번데기와 같이 지질분이 많은 식품은 그 저장과 가공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번데기는 단백질이 절반 이상이나 되어 고단백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으며 티로신이라는 성분이 6.8%나 들어있다. 이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아미노산이기도 하다. 벌꿀, 당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 피로회복, 건위, 조혈, 미용의 효과. 예로부터 꿀은 강정작용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한약에 꿀이 쓰이는 것은 상식화된 일이다. 강정 체력을 왕성하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강화하고 얼굴에 윤기가 돌며 오래 복용하면 백발이 검어지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래되고 있는 것이 벌꿀이다.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꿀이 특히 좋다. 피로회복에 가장 좋으며 꿀을 매일 먹으면 신체를 보하게 되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그것은 비타민 B6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혈제로서의 효과도 기대되며 변비에도 특히 잘 됐는다. 주체에는 꿀물에 치가루를 타서 먹으면 효과가 빠르다. 딸꾹질이나 기침이 심할 때 먹으면 빨리 낫는다. 특히 지속적인 기침에는 대나무 잎을 검게 태운 가루를 꿀에 개어 조금씩 먹으면 좋다고 한다. 겨울에 입술이 트는 일이 많은데 그런 때 꿀을 바르거나 먹으면 잘 낫고 목이 거칠어져 아플 때에도 좋다. 최근에는 화장품에도 많이 쓰인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꿀에는 증혈작용, 위, 십이지궤양 방지작용, 진정작용, 혈압 강화작용, 보관작용, 숙취 치료효과, 이뇨, 진해작용, 신경통 치료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꿀은 소화성이 좋은 식품이므로 노인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 미국의 장수촌으로 알려진 버먼트 지방에는 특별한 건강 음료가 전래되고 있는데 바로 꿀 음료이다. 버먼트
음료라고 불리는 것인데 꿀 2수저와 사과식초 2수저를 한 컵의 생수에 탄 것이다. 새콤달콤한 이 음료가 바로 장수 비결로 알려져 있다. 이 음료는 피로 회복에 좋으며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꿀만큼 자양, 강장 효과가 큰 식품도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리꿀 1kg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한다. 한 마리의 여왕벌과 소수의 숫벌이 있고 그 외에는 수만 마리가 모두 일벌로 규율있는 사회생활을 한다. 여왕벌은 두 종류의 알을 낳는데 하나는 수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다. 수정란은 부화해서 일벌이 되며 무정란은 숫벌이 된다. 꿀의 성분은 밀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나 대체로 당질이 78%가량인데 그중 과당이 47%, 포도당이 37% 정도로 되어 있어 소화성이 좋고 흡수가 잘 된다. 수분이 17%가량이고 0.2%가량의 단백질과 무기질이 있고 비타민, 개미산, 유산, 사과산, 색소, 방향물질, 고무질, 왁스, 화분 등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단순한 포도당 등과는 성분이나 성질이 다르다. 비타민 U로는 비타민 B1, B2, B6, 엽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오틴, 비타민 C 등이 있고 무기질로는 칼슘, 철분, 구리, 망간, 인, 유황, 칼륨, 염소, 나트륨, 규소,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다. 비타민은 단독으로 한 가지씩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가령 각기병에는 비타민 B1만을 먹는 것보다는 B2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류가 균형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면 상승작용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이질, 폐렴과 같은 급성 열성 질환이나 피부병에 잘 듣는다든가 충치를 치료하는 등 그야말로 만능약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꿀은 널리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는데 유밀가가 고려주에 성행했고 광해조의 허균의 저서인 도문대작에 소개된 식품류 중 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강원도 평창산이 가장 좋고 황해도 곡산산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백제 때에는 일본의 양봉법을 전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양봉 기술이 발전했던 것 같다. 보리, 쌀에 비해 칼슘, 철분, 비타민 B 복합체, 다량 함유,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 한방에서는 보리는 오장을 튼튼히 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엽기름을 만들어 소화제로도 쓴다. 또 얼굴에 부스럼이 많은 아이는 볶아서 감초와 함께 달여 먹으면 좋다. 보리는 밥, 감주, 누룩, 막걸리, 고추장, 수제비, 식혜, 엽기름, 차 등 그 쓰임새가 넓다. 지질과 탄수화물이 적어서 한창 발육, 성장하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나 칼로리를 적게 취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쌀보다 좋다. 보리는 쌀에 비해 섬유 성분이 5배나 많기 때문에 소화율이 낮고 단백질은 많으나 단백가가 떨어지며 보리 속에 있는 탄닌계 물질 때문에 맛도 쌀맛 못하여 약간 떫고 색도 거무튀튀하다. 그러나 섬유질은 창자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없애주며 쌀에 부족한 비타민 B1은 당질 내사에 큰 도움을 준다. 혼식은 쌀 7에 보리 3의 비율이 적합하며 부족한 영양가를 서로 보충해준다. 분식 형태로 만들면 값싼 동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단백가도 올리고 섬유질은 많지만 소화율도 올릴 수 있다. 보리는 주식 이외에 엿기름, 식혜, 맥주 등의 원료로 쓰인다. 엿기름은 보리에 적당한 물기를 주어 싹을 틔운 것으로 녹말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가 많아 소화를 돕는다.